안녕하십니까. 포토막 포럼 프로그램을 여러 해 이끌어 주신 이영묵 선배님을 비롯하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이 코로나 독감 문제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저는 이비인후과를 전공한 서윤석입니다. 1968년에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72년부터 미국에 와서 의사생활을 하며 현재는 의대 동창회보인 시계탑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전 세계 미디어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코로나 질병에 대하여 오늘 저는 저대로 이 질병의 원인, 즉 바이러스 속에 또 감염이 되었을 때 우리 인체가 나타내는 병의 증상과 반응, 간단한 치료 과정과 그 예방에 대하여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 바이러스는 무엇인가? 지구상의 병균을 여러 종류로 분류하는데 크기에 따라서 설명하면 제일 큰 것이 기생충이고 곰팡이, 리케치아, 박테리아, 그리고 제일 작은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0.2 내지 0.3 마이크론, 즉 만분의 1 내지 2cm 크기의 아주 작은 병균입니다. 전자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한 줄기의 단백질 RNA로 되어 있는 염색체인데 겉은 지방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균이 겉에는 변형을 거치면서 수많은 돌기들이 붙어 있어서 숙주 세포를 침범하는데 이 돌기를 사용합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결안의 단면을 보시면 핵, 즉 노란자, 세포질 흰자, 그리고 껍질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모든 생명체의 기본인 세포의 구조입니다. 이런 세포들은 환경, 영양 조건만 맞으면 그 자체로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세포의 구조가 못 되는 다만 한 줄기의 단백질, 즉 RNA로 구성된 염색체 제놈입니다. 겉이 지방층으로 쌓여 있어서 돌기로 된 무기로 세포의 벽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숙주가 있어야만 그 속에서 번식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숙주로 뚫고 들어가면 그 속에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빠른 속도로 번식합니다. 그 숙주에서 결국은 숙주의 벽을 파괴하고 다시 뛰쳐나와 퍼져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 바이러스는 번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때 일어나는 독성으로 숙주세포는 파괴되고 그 숙주세포를 소유하고 있는 인체, 이런 생명체들은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고 그 결과로 회복되지 못하고 죽고 사망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계통의 균들을 보면은 그 겉모양이 SARS, 2003년 유행했던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독감과 같은 SARS 독감과 같은 부류의 것으로 겉에 돌기가 많이 있어서 왕관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코로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전자현미경 이전에 이 바이러스의 발견과 연구는 1930년 내지 1950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소아마비, 천연두, 감기, 독감, 홍역, 간염, 광견병, 근래에는 에이즈 균이 HIV 등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그리고 1950년 한국 전쟁 중에 있었던 유행성 출혈, 한탄 바이러스 인펙션도 이 바이러스 부류에 드는 것입니다. 서북부에 주둔했던 서울 북부 경기도 일대에 주둔했던 병사들이 출혈성 신장 폐질환으로 많이 사망했었는데 그것은 그곳에 기생하고 있던 들쥐가 매개체가 되어서 퍼진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환자가 헬리콥터로 수송되면 털럭거리며 포장이 안 된 육로로 앰뷸런스로 수송된 환자보다 예후가 좋지 않았던 병이었죠. 당시 아주 낙후되었던 우리나라 의학 수준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지대하게 기여한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교육에 참여하신 100여 명의 서울대학교 지도자들, 교수님들, 젊은 교수님, 권위혁,
홍천기 님들처럼 미네소다 대학에서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면역학을 전공하고 돌아온 서울의대 이황 교수가 이 질병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진 것이 1960년대였습니다. 그 무렵에 저는 1964년에 본과 2학년 학생이었는데 이때 세균학을 공부하게 되는 광주에서 면역학 미생물학과의 기영수 주임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새삼스럽게 생각이 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세균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웃어 넘겼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특히 이번에 당면한 코로나 유행병을 보니까 그 세균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이번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이 미국에서 10만 이상의 사람이 아직도 사망하고 있습니까? 또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얼마나 크며 우리는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세균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감염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이 질병은 환자의 분비로 튀어나와서 공기를 통해서 드랍으로 전염되는 것이 제일 맞습니다. 균은 또한 건강한 피부를 뚫고 들어가기는 힘들지만 물체에 떨어져 퍼진 그 균을 사람이 만졌을 때 옮기는 것이 또 하나의 전파 경과가 되겠습니다. 인체에 닿으면 코, 눈, 입으로 점막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과정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우리는 손을 항상 따뜻한 섭씨 25도 이상의 물로 거품을 내면서 씻고 비누로 20초 이상 씻고 균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을 절대로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장갑을 끼고 마스크 가능하면 N95를 사용하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거리 2m 이상을 두고 접촉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 세척제인 크로락스가 좋고 알코올은 65% 이상이어야 하며 마시는 술로는 농도가 약해서 부적당합니다. 균의 분말이 공기 중에 3시간 이상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금속 플라스틱에서는 48시간 내지 72시간 분해되지 않고 생존해 있습니다. 식초는 아무 소용이 없고 지방 껍질이 되어 있는 그 바이러스를 뚫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물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저 비누로라도 손과 몸을 잘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증상 젊은이들이 많아서 이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바로 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귀여운 손자, 아들, 딸, 손녀라 할지라도 우리 어른들은 피해야 합니다. 1915년에 있었던 스페니시 독감 때에는 그 반대로 젊은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 질병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는 걸려 있어도 무증상인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주시고 만일에 발병을 하게 되는 환자들은 증상은 3, 4일 내지 10일간의 잠복 기간을 지나가서 시작됩니다. 감기나 독감 비슷하게 드라이 커프가 있고 콧물 재채기, 두통이 아주 심하고 고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침이 특히 중요한 것이고 피로감, 입맛, 냄새뼈가 있어서 음식을 목이 아파서 삼키지 못하고 피부의 변화도 가끔 일어나며 탈수가 되어서 체중이 줄고 차츰 호흡이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피곤해지고 맥진해지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아직 모르는 증상도 많지만 혈관계통에 혈전을 일으켜서 뇌졸중, 심장마비, 신장, 즉 콩팥의 피해를 입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호흡이 곤란해지면 이때는 빨리 병원에 입원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단 과정에서 테스트가 아주 중요한데 코 속으로 면봉을 넣어서 조사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면봉을 부러뜨리는 사례도 있고 코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술자들은 이 면봉을 다룰 때 부드러운 손길을 사용하여 조심하셔야 하며 우격다짐으로 면봉을 밀어 넣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코 속은 사각형으로 된 빈 방이 아닙니다. 조심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선에서 그러나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본인은 1980년대 초 에이즈 즉 HIV 환자가 심한
피를 흘리고 들어오거나 그들을 또 수술을 해야 될 때 바늘이나 칼에 찔리는 경우가 있어서 아주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의료인들은 항상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마스크, 가운, 쉴드, 기구, 세척기, 시트, 필수적인 여러 가지 기구, 튜브, 장갑 등을 공급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3월 초에 일반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장려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충분한 물자가 준비되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의료인들을 생각하여 했던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균에 감염되면 인체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몸은 이 병균이 몸에 들어오면 잠복기를 거쳐 체온을 올리고 백혈구, 특히 림프를 만듭니다. 림프사이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세균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며칠 내에 2주에 걸리면 균에 대항하는 항체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세균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의 경우는 나이가 많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신체 면역이 약한 불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쥐를 통해서 수많이 변형된 코로나의 돌기를 보십시오. 왕관을 쓴 것과 같이 보이는 이런 바이러스 특성을 우리는 코로나라고 그 특이한 변형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인체가 적응하는 기전을 이용하여 백신, 즉 예방주사를 개발하고 치료에 필요한 혈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FDA 원칙에 의하면 백신을 만드는 데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개발하는데 페이스 1, 2, 3를 거치는 시간적인 어려움이 보통 있지만 이번에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는 환자들이 있어서 그 연구와 자발적인 볼런터리 인체 실험을 감당하는 환자들이 있어서 장점이 있습니다. 속히 6, 7개월 내로 독성이 적은 주사기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닥터 앤소니 파우치가 얘기하는 대로 그리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래도 미국이 선진국이며 의학, 면역학 연구에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가는 저력이 있고 세계 여러 나라의 의학이 발전되어 가고 있어서 가능할 것입니다. 진료 과정에서 여러분께서는 테스트, 검사로 코로나 확정이 진단이 나온 환자나 그 접촉한 사람들을 우선 격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들과 모두들 긴급히 연락하고 지시를 받고 최소한도 10일 내지 14일을 격리된 사람도 기다려야 합니다. 수분 섭취와 영양 섭취를 잘하고 가족을 위하여 스스로 남을 위하여 우리는 격리되어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되면 증상에 따라서 해열제를 쓰고 안정하시고 2차 감염이 의심될 때는 항생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하이드로클로로퀸이 듣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부족함과 그 처치는 가정의들과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특히 호흡이 심해지면, 호흡 곤란이 심해지면 병원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산소 공급이 필요하면 고무 호스로 코 속에 튜브를 넣고 산소의 도움을 받거나 기도에 튜브를 넣고 기계의 도움을 받고 숨을 쉬셔야 합니다. 폐렴이 좋아질 때까지 충분한 산소 섭취를 위하여 도움을 받고 뇌에 가는 산소는 90 내지 92% 이상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유증이 없습니다. 호흡기의 도움을 받으면 물론 진정제를 의사들이 줄 것입니다. 잘 처치를 받으면 2, 3주면 회복될 것으로 희망하지만 기관지 튜브를 더 오래 해야 되는 경우에는 기관지 트라키오스토미를 해야 절대로 나중에 성대에 피해가 적습니다. 따라서 그러나 그 전에 대부분 회복되시거나 혹은 불행하면 사망하시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 코로나에 걸리면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따라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거리 두기, 만나지 말기, 마스크 하기, 그리고 이겨내기, 정신적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인내로 견디는 사람만이 적의 화살에 맞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잘 인내로서 이겨내신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그래도 이제 더 견디셔야 합니다.
지금 미국 여러 도시에는 미스터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분노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경찰 강압 진압 문제와 인정 문제가 겹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여러분, 이번 사태로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줌이라는 시스템을 관할하고 있는 정보를 빼가는 중국 공산당에 밀폐된 나쁜 시스템을 믿지 마십시다. 전 세계를 세균의 늪에 빠지게 한 그들의 비인간적인 제도와 죄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도 그들만 탓하지만은 맙시다. 각 나라의 위정자들의 방역 처사가 또한 중요한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공개적으로 탁 털어놓고 대책을 수행한 우선 학생들과 사람들이 의료인이 되고 간호원이 되고 의사가 되어온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의료인들, 방역당국들 참 잘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역학적으로 옳게 숨기지 말고 검사하고 또 격려하고 또 검사하고 온 국민이 한 목표를 향하여 정치와 관련 없이 한 목표를 위해서 합력하여 좋은 얻은 결과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문명국이 되었습니다. 더욱 국민이 단합하여 앞으로도 더 방역에 힘을 기울여야 이 전쟁에서 모두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생명을 경외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일선에서 세균과 싸우고 연구하는 의료인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이들이 빨리 백신도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79개 회사에서 경제적으로 백신을 만들고 있다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로 확신합니다. 지난 4월 이 사태로 다 준비되었다가 취소된 워싱턴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던 37차 서울대 미주 동청회 주간 학회에 오기로 되었다가 못 오신 방역 실무자이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담당 교수님들 그곳에 남아서 참으로 잘들 하셨습니다. 군의관으로 육군 군의학교에서 본인이 이른 대량 전승자 관리 매스 캐주얼티 매니지먼트를 군의 장교 후배생들과 간호 후보생들, 기성 장교들에게 강의하던 때가 문득 생각납니다. 무더기로 발생한 이런 재난을 연습하는 과목이었죠. 이번 사태에서 무더기로 나오는 이런 환자들을 보면서 미국이라는 강한 나라가 준비 부족으로 역부족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음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핵전쟁이 앞으로 생길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예방하고 대비하자고 하는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는가 본인이 스스로 묻게 됩니다. 끝으로 인류가 당면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건강에 필요한 가벼운 스포츠, 공포에 휘말린 영혼을 달래는 종교활동, 예술활동, 특히 음악, 미술, 문학 이런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탈출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누구나 책을 읽고 우리의 자랑스럽고 소중한 한글로 글을 쓰는 문학활동을 저는 으뜸으로 생각합니다. 세계의 경제가 바닥으로 내려앉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병균을 이겨나갈 때 차츰 회복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른 두 분 강사님들께서 이런 경제적인 측면의 문제 또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실 것입니다. 변변치 않은 강의를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